쓰지 마시고 어쩌고 그래요. 물론 뭐 GCMS라는 기계로 이제 합의를 할 수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폐쇄적이고 더 보수적인 집단이에요. 저희 안타깝죠. 네. 파트리시아 드 니콜라이는 니콜라이 파퓨메라고 하는 브랜드로 이치 향수 브랜드 자기 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조향사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그 파트리시아 드 니콜라이의 향수도 시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이게 더 해도 되는 건가요? 좀 많이 이제 반 왔거든요. 적당히만 하면 돼야 되겠습니다. 가브리엘 샤넬입니다. 제가 너무나 안타깝게도 대학원에 있어서 이제 그 비운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 제가 썼던 논문 중에 하나의 대상이 바로 가브리엘 샤넬입니다. 가브리엘 샤넬이 우리가 지금 느끼고 경험하는 조향계를 만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대단한 조향사입니다. 일단 12살부터 고아원 생활했던 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고아원이라기보다 정확하게는 한국말로 명칭이 기억이 안 나네요. 여자 수녀원이라고 하죠. 수녀원에서 고아가 돼서 이제 아빠가 버렸어요. 아빠가 거기 맡겨버려가지고 그때 생활을 했고 그래서 그때는 그 수녀원도 돈 내고 지내는 기숙사가 있고 그냥 이렇게 고아원 같은 반이 있었는데 고아원 같은 반은 검은색 옷만. 그래서 애착이 있죠. 그래서 샤넬의 아이덴티티 중에 하나도 블랙이고 가브리엘 샤넬도 정말 사랑입니다. 색깔이 잘 복잡합니다. BC에서 이제 이건 그냥 우스갯소리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코코 샤넬 많이 들어봤어요. 코코 샤넬. 이 코코가 뭐냐면 그 삐끼명 같은 거. 안녕하십니까 코코입니다 이렇게 명함 주는 것처럼. 왜냐면 술집에서 가수 하던 애였어요. 무슨 고아원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코코 샤넬이라고 자기 이 술집 가수명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자부심이 난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렇게 성공했어 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인물이 됐죠. 근데 사실 가브리엘 샤넬은 이 명과 암이 뚜렷한 사람입니다. 이 1910년에 이분은 정말 남자 관계가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가장 문란하신 분인데 이것도 문제가 많죠. 이제 그 에티엔 발상이라고 하는 그 장교랑 만나는데 그 장교 친구가 보이샤펠이라고 하시는 남성분이 있어서 친구예요 그 둘이. 근데 그 에티안 발상이랑 사귀다가 바람을 폈어요. 보이샤펠이랑. 근데 그 에티안 발상 집에 살면서 보이샤펠이 모자 양장점을 내줘요. 이런. 근데 이것도 다 능력이잖아요, 그죠?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능력. 자, 가브리엘 샤넬이세요. 모자 양장점. 그래서 여러분 코코마드무아질이라고 하는 샤넬 브랜드의 향수 포스터를 보면은 키역이 제가 배우를 잘 몰라가지고 이거 너무 올드하나? 캐리비안의 해적에 나온 그 여주인공 이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모델로 나와서 이게 세미 누드에서 이 모자, 검은 모자로 자기 이렇게 가리고 있는 그런 포스터가 있는데 이게 다 그 코코 샤넬 시절에 또 이제 모자 양장점을 냈던 그 모습을 형상한 정말 아름다운 포스터입니다. 1921년에 바로 샤넬 유명 버스생크를 출시를 하게 되는데요. 누가 만들었는지 샤넬 넘버 5 하면 향수의 아이콘,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향수,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향수,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이제 향수에 관심이 있으면 이 향수 괜찮네 이러면 바로 누가 만들었지? 이렇게 구글링 해보시는 걸로 약속합니다. 에르네스트 보라고 하는 조향사가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네, 에르네스트 보. 어우, 핸섬 가이죠. 에르네스트 보도 이제 20세기 후반,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의 조향사다 보니까 합성 향료를 사용하기 시작한 1세대 조향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얘는 어떤 향료에 꽂혔을까요? 바로 알데하이드. 알데하이드 노트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것저것을 많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케팅적으로는. 근데 원래 알데하이드 노트는 선형 알데하이드, 이제 알리파티가 화학적인 명칭인데 선형 알데하이드라고 하는 류의 케미컬들을 통칭하는 그런 애들이 내는 향기를 알데하이드하다. 약간 무게감, 토냄새, 좋게 얘기하면 메탈릭하고 인공적인 그런 향기를 내는 합성향료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러시아 출신 프랑스인이,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프랑스계 러시아인인데 다시 프랑스로 돌아온 러시아 혁명으로 돌아온 그런 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이직하에 들어가면 조향사가 될 수 있나요? 뭐 반은 그렇고 반은 아니다. 그 반은 이제 누구의 누구 뭐 이런 거잖아요. 이분도 똑같아. 이분은 어떻게 조향사가 될 수 있었을까? 바로 자기네 가문이 향료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레라고 하는 이제 러시아의 합성향료 회사였어요. 합성향료를 만들어내는 회사였는데 여기서 만들어내던 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알데하이드. 자기네 가문에서 주로 만들던 그 알데하이드를 향수에 써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표작은 유명한 생크도 있고요. 키어드 호시. 이게 한국말로 하면 한국말이 아니구나. 러시안 레더입니다. 네, 이때 러시아 혁명으로 많은 러시아인들이 프랑스로 넘어왔는데 그때 막 프랑스에 유행했던 게 그래서 막 러시아 발레라든지 러시아 가죽 뭐 이런 것들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어떤 노스텔지아를 바탕으로 만든 게 이 뀌르드 후시고 제가 생각했을 때 최고의 가장 아름다운 레더 계열 향수는 바로 저 뀌르드 후시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꼭 시향해 보시고 샤넬 넘버 5는 굳이 시향하진 않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고 그리고 백화점 문만 두들겨도 바로 시향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렇구나라고 귀찮은 게 아니에요. 정말 너무 많은 걸 시향시켜드리고 싶은데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얼음 조각 같은 걸로 이제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게 바로 알데하이드 노트예요. 이 뉴메어 생크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게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가브리엘 샤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가브리엘 샤넬은 향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요. 감히 디자이너가 어떻게 해요? 그죠? 그래서 가브리엘 샤넬은 전속 조향사를 채용해서 바로 에르네스토한테 난 향을 못 만드는데 내가 만들고 싶은 거 있으니까 너가 내 페르소나를 대신 만들어줘. 이렇게 한 거죠. 가브리엘 샤넬이 조향계에 미친 영향은 너무나 지대하고 많습니다. 일단 1번, 여러분 남자 향수, 여자 향수 아시죠? 그 개념을 이 시장에 도입을 한 게 바로 가브리엘 샤넬입니다. 그 전, 20세기까지 19세기까지는 그냥 집에 엄마가 향수 사다 보면 아빠도 쓰고 내도 쓰고 엄마도 또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가브리엘 향수는 이제 여성들을 위한 마케팅을 위해서 이 칸막이를 부른 거죠. 그리고 이제 최초의 뮤지의 활용이라는 것도 있죠. 이제 향수가 그 전에는 이제 그 조향사 브랜드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브랜드 이름이 조향사의 이름인 거죠. 겔랑인 거죠. 루방인 거예요. 태형 뭐 이런 브랜드는 없죠. 태형 이런 거예요. 근데 얘는 디자이너잖아요. 제일 잘하는 게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너들이 좋아하는 거 이쁜 애 데려와서 모델 데려와가지고 향수 광고하게 하고 마릴린 먼로한테 향수 줘가지고 어디서 한번 흘리게 하고 이런 뮤직 마케팅을 최초로 한 것도 바로 샤넬. 대단하신 분이죠. 뭐 이런 앙리 호베를 하고 정말 정말 대단한 조향사도 있었는데 이거 금방 넘어가고 크리스탈린. 정말 이 이름만 들어도 너무 가슴이 뛰는데 여러분 페이크 시프들은 다 잊어버리시고 아까 전에 미츠코의 향기가 너무나 좋아하셨던 분들 하지만 또 솔직하게 너무 올드해 모던 시프를 원해 하시는 분들 이 크리스탈린 맡아보세요. 74년에 출시되었는데도 스트럭처적으로도 물론 이거는 그 후에 리포뮬레이션이 됐지만 스트럭처적으로도 그렇고 향취적으로도 그렇고 메시지적으로도 그렇고 너무나 모던한데 그 시프의 가치를 너무나 그대로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한번 시향을 읽어보세요. 제가 그 말씀드린 나비 커튼의 느껴지시나요? 너무나 대단한 거죠. 샤넬은 정말 너무나 대단해요. 자크 보이슈 머리 빼고는 모든 걸 다 갖추시는 분이에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조향사 중 한 명이신데 이분들은 이거 대학에 철학 전공해봤자 소용없어요. 집안이 그 조향 그쪽 가문이라서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안테우스라고 하는 향기를 시향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너무 시향시켜드리고 싶어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성격이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싫어하는 것도 많고 그런데 제가 정말 싫어하는 브랜드, 정말 싫어하는 조향사도 그런 어떤 천재성이 발할 때가 있어요. 조금 이따 말씀드린 프란시스 쿠쿠장이라고 하는 조향사, 그런 조향사. 이 자켓 볼슈라고 하는 조향사는 정말 스트럭처만 보더라도 천재. 샤넬의 마케팅 어떻게 하시는지. 안테오스가 뭐냐면, 여러분 제가 어릴 때는, 요즘 친구들은 모르겠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모르니까 만화책이 아니거든요. 알아요? 거기서 이렇게 지구를 이렇게 떠받들고 있는 타이탄이 있습니다. 그분 성함이 안테오스입니다. 어떻게 마케팅했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마케팅. 안테우스는 지구를 떠받들 정도니까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그렇죠? 남성성입니다. 남성의 그런 저는 이 포스터를 볼 때마다 정렬이 올라가고 모든 걸 담고 있잖아요. 센슈얼리티. 이 향수는 뭐냐면요, 하나로만 얘기를 하자면 하나로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로만 얘기할게요. 바로 이 귀여운 친구예요. 네, 지금 비버입니다. 아메리칸 비버입니다. 카스토레온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똑같이 카스토레온, 저 북아메리카 비버의 성분비샘을 이렇게 뜯어가지고 이렇게 추출하면은 카스토레온 압솔루트가 만들어지겠죠. 네. 지금 사용되고 있는 동물성 원료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시베 압솔루트, 카스토레온 압솔루트. 저 카스토레온 정말 그 원액으로 맡으면 다들 정말 역겨워하십니다. 시베시 더 역겹긴 한데. 근데 그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그럼 그 아름다움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카스토레움이 아름다운 거구나라고 알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향수입니다. 카스토레움은 어떤 향이에요? 라고 했을 때 저는 항상 추천드리는 게 바로, 이거 그렇게 똥냄새 나세요? 나죠. 나는데 근데 약간 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그 어떤 농구 한 판 뛰고 왔을 때 나는 싫은데 좋아, 뭐 이런 거 안 나세요? 그렇습니다. 네, 특히 우리 유럽 선생님들은 이런 향수를 많이 뿌려야 됩니다. 땀이 많이 나시잖아요. 그래서 그 땀 냄새를 나는 건 어쩔 수는 없지만 마스킹을 하면서 조화롭게 마스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향수들이 굉장히 많이 스파이스라든지 애니멀리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게 카스토레는 여러분 보시면은 파출리 오크모스 시스투스입니다. 아까 보셨죠? 시프르에 돼 있습니다. 근데 또 탑노트를 보면 클라리스의 라벤더의 친구고, 레몬, 남자의 시트러스, 코리앤더 시드, 굉장히 프레시한 스파이스, 허브, 바질. 이거는 또 남자들의 향이거든요. 후젤에 대해서 오늘 얘기 못했지만 정말 너무나 천재적인 거는 이 자크 볼슈가 이 안에 남성 향수의 구조와 여성 향수의 구조를 모두 심어놓은 겁니다. 향을 맡았을 때, 물론 전 남성적이라고 가스라이팅이 많이 당해서 느끼지만, 누구는 맡았을 때 내가 좋아하는 향은 아니다, 여자가 뿌릴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바로 저런 시프르 베이스 때문이라는 거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네, 이것도 정말 선구적인 향수, 여러분 정말 많이 맡아보셨을 향수인데, 이 향수는 자기네들이 시프르라고 합니다. 시프르 아니에요. 시프르는 오크모스 향이 두드러져야 되는데 얘는 오크모스가 없죠. 근데 자기네들 왜 자기들 모던 시프르라고 하냐면 다 파출리 때문입니다. 시프르 베이스 보면은 오크모스, 파출리, 시스투스 혹은 센테틱인 건데, 이 중에서 오크모스 아까 선생님께서 답변 주셨던 것처럼 규제 때문에 못 쓰게 돼요. 그럼 나머지 두 개를 높이게 됩니다. 파출리 높이면 어떻게 돼요? 오리엔탈 계열이나 엠버 계열이 돼요. 우디 계열이나 오리엔탈 계열이 돼요. 그럼 엠버 계열 높이면 어떻게 돼요? 엠버 계열이 돼요. 오리엔탈 계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크예요. 오크모스 향이 시프르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오히려 플로리엔탈에 더 가까운 거예요. 왜냐? 바닐라랑 파출리가 굉장히 두드러지죠. 우디 계열이랑 함께. 근데 이거는 정말 선구적인 이유가 2010년대를 전후로 그 로즈 파출리 조합이 정말 모든 브랜드에서 나와요. 2002년에 로즈 파출리가 굉장히 돋보이는 향수를 낸다는 건 정말 선구적인 거죠. 이 자크 볼슈의 천재성과 샤넬의 어떤 샤넬 향수들의 선구적인 면모를 볼 수 있는 향수가 바로 이 향수입니다. 지금 이제 진부하죠. 20몇 년이 지났습니다. 블루드 샤넬도 가장 인기 있는 남자 향수 중에 하나도 바로 이 자크 볼슈라고 하는 분이 한 거고, 디오르까지만 네, 빨리 얘기해볼게요. 이분도 당연히 돈이 많죠. 돈이 많은데 여기서 이제 잠깐 이거 하면은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여러분 제 공연이라고 할까요? 제 공연의 제목이 뭔지 기억나시나요? 지극히 섬세한 예술?
거기서부터 일단 거짓말이 한 개 들어갔고, 안녕하십니까 조향사 김태형입니다. 전 그렇게 소개를 안 했죠. 그렇게 소개를 했다면 거짓말 두 개가 들어갔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향이 예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조향이 예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왜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창조적이니까. 창조적이니까. 그렇죠. 저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20세기부터 예술이라고 칭하는 것들은 예술 제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순수 예술, 기초 예술에 속하는 것들이죠. 그것들이 어떻게 파생되는지 보면은 18세기 때, 17, 18세기 때부터 태동이 되는데 새로운 계층이 생겨나잖아요. 부르주아이들. 원래 천민이었는데 돈을 좀 벌었어. 그래서 갑자기 왕이랑 귀족한테 좀 개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너희들이랑 동급이다. 근데 그 전까지는 아르테 테크네였잖아요. 한마디로 예술은 기술이랑 동의어였어요. 그러니까 바이올린을 잘 키는 애였던 거예요. 그림을 잘 그리는 애였던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지 멋대로 했을까요? 아니에요. 누가 귀족, 야 와봐, 나 그려봐, 야 나 기분 좋게 한번 연주해봐, 이런 거였잖아요. 그럼 걔는 귀족이랑 왕족이랑 놀던 애들인데 예술가라고 칭하던 애들은 갑자기 부르주아 애들이 와서 야 돈 줄 테니까 그려봐, 야 돈 줄 테니까 나한테 노래 만들어봐. 하니 얘네들 기분이 팍 상한 거예요. 나 귀족이랑 왕이랑 놀던 애들인데. 그때부터 예술가들은 어떻게 하냐면, 나 이제부터 왕도 귀족도 아니야. 누구를 위해서도 예술하라. 나는 이제 예술을 위한 예술을 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기초 예술, 순수 예술이잖아요. 고전주의잖아요. 그때고 이제 전혀 비하가 아닙니다. 문학은 어떻게 해요? 펜과 종이만 있으면 되죠. 물감 비싸죠. 물감 비싼데 저희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로즈향 좋아하시죠? 로즈향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 향인데, 로즈 1kg, 로즈 오일 1kg 이 정도 됩니다. 이게 얼마쯤 할까요? 괜찮아요. 오늘만 보고 이제 못 본다니까. 편하게 말씀 주세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10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빨리 10분 남았습니다. 네? 9억이요? 9억까지는 안, 9억은 안. 3만원? 네, 뭐 그 정도 합니다. 네, 그 정도 합니다. 싸게 도매가로 싸게 사면 800만 원 정도, 그 정도 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돈 없어서 그림 못, 저희는 그냥 못 해요. 저희는 못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곤조를 부릴 수 있는 거야. 나 너네들이랑 안 놀아. 난 내 내적 동기를 위한 창의성을 위한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할 거야. 할 수 있게 저희는 누가 돛을 줘야 해. 그죠? 그래서 저희는 예술계로 가지 못하고 산업계, 상업계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강연 가서 자주 하는 말인데, 조향사는 무대에 오르지 않습니다. 아니 샤넬 넘버 5의 조향사도 누군지 모르는데, 왜냐면 에르네스트 본 중요하지 않아요. 가브리엘 샤넬이 중요해요. 클라이언트가 중요합니다. 모든 향유 회사는 B2B 업체입니다. 저는 조향사가 아니에요. 왜 제가 조향사가 아니냐면, 제가 향유 회사에 있어야 조향사입니다. 제가 이러고 어디 가서 사진 찍을 시간이 없어요. 회사원이라니까요. 연구원이에요. 9 to 6 그냥 회사에서 쪼는 대로 향을 만들어야 조향사지. 저는 전직 조향사라고 해주세요. 그죠?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공방하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그건 조향사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향 연출자 정도로 할까요? 향 엔터테이너 정도로 할까요? 저도 똑같죠? 뭐. 네.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제가 조향사라고 하는 타이틀에 갖는 어떤 존경심의 의미입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무거운 타이틀이거든요. 네, 돈이 많으시고, 그래서 후배 이제 PDA라고 하시면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명품 브랜드에서도 알망이랑 함께 여기서 일하기도 하시고. 네, 나오네. 그리고 이제 마셀 부샥이라고 하는 돈 더 많은 분한테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양장점을 열고 46년에 양장점을 엽니다. 첫 번째 뉴룩이라고 하는 이제 패션쇼를 열고, 그럼 최초의 향수는 언제 나왔냐? 바로 1947년에 나옵니다. 바로 그 다음 해죠. 그러니까 이거에 거의 폴푸아레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거의 빠르게 사라졌고요. 이 오트쿠투르 브랜드, 디자이너 브랜드의 최초 향수 업계로의 인베이션은 샤넬이라고 보시는 거 맞아요. 왜냐면 여기만 해도 벌써 20몇 년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최초의 향수 이름이 뭘까요? 미스 디올입니다. 근데 제가 미스 디올을 정말 싫어하는 향수라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바로 이 향수의 이름을 뺏어버렸기 때문에. 1947년에 출시된 미스 디오르는 지금 미스 디오르 때문에 미스 디오르 오리지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요거 향 한번 시향하면서 조향사와 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Say goodbye 좀 해요. 선생님 혹시 이것도 익숙하시나요? 익숙하세요? 네. 저 클래식 판별사. 이거 혹시 아까 맡았던 향수들 중에 비슷했던 거 있어요? 느낌이나 어떤 뉘앙스? 사실 맞춰도 상품은 없기 때문에 그냥 막 말씀해 주시죠. 지키. 어떤 파우더리야. 근데 혹시 그 미치코는 어떠세요? 얘 혹시 그 나비꽃은 느껴지세요? 잘 안 느껴지세요? 그죠? 근데 얘도 10%. 근데 우리가 아는 그 미스 디오르 그 핑크색 병에 담긴 그 장미 파츠 로즈 파출리 점의 그 미스 디오르 걔가 자기 보고 지금 10%라고 하거든요. 이 10% 아닙니다. 얘가 바로 10%입니다. 얘도 정말 아름다운 10%예요. 이걸 만든 분은 장까르리라고 하는 조향사인데 장까르리의 별명은 조향계 베토벤입니다. 왜 조향계 베토벤일까요? 청각을 잃었잖아요, 베토벤은. 이건 후각을 잃었어요. 아까 말씀해주신 아노스입니다. 후천적 아노스예요. 그래서 이때도 동료 조향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향수를 만드신 겁니다. 뭐 최초의 향 교육 체계도 정립을 하시고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자, 요 향수. 너무 아름답죠, 포스터부터. 네, 그럼 미모사 갈바노 그러면서도 미들노트의 어마어마한 그 부케 플로랄 하여튼 베이스노트를 보세요, 여러분. 파출리, 시스투스, 오크모스. 아, 얘는 10%구나. 그리고 이 특유의 파우더리한 얘는 10%구나가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미스 디오로 맡으면 뭐 파우더리 모식이 절대 없습니다. 예쁜 로즈 파출리 조합 향수예요. 이제 그게 2005년인가 출시된 그 디오르의 어떤 행사에서 쉐리 미스 디오르라고 하는 향수가 출시됐는데 그게 인기가 있다 보니까 아예 이름을 미스 디오르로 갈아버리고 얘의 이름을 뺏어버리고 미스 디오르 오리지널 이름을 바꿔버린 겁니다. 전혀 다른 향수, 전혀 연관점도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그 미스 디오르를 알죠. 할까요? 여기까지만. 네, 오늘은 클래식에서는 끝나는 걸로 오늘 모던 향수도 준비했는데 굳이 여기까지 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봐도 딱 모던하게 생기지 않았으니까 딱 클래식에서만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조향사입니다. 에드먼 호든스타. 여러분 혹시 릴리 오브 더 밸리, 뮤게라고 하죠? 한국말로 음방울 꽃이라고 합니다. 그 향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뮤게 하면은 조향계에서 가장 먼저 떠올라야 할 향수를 만드신 겁니다. 이 에드먼 호든스타.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향수들을 대작들을 하신 분. 그러니까 거장도 이런 거장이 있죠. 한 손에 꼽히시는 분이고 자연주의 조향사, 현대 조향계의 아버지. 22살에 커리어를 시작하셨고 이런데 왜 자연주의 조향사일까요? 보통 제가 이렇게 질문 던지는 거는 오답을 유도하기 위한 함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타임 어택입니다, 이제 진짜. 와. 예, 서로 이렇게 말씀을 친해지실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천연향료를 가지고 아니겠죠. 천연보다도 천연 같은 향을 천연하십니다. 여러분 음방울꽃 뮤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많이 들어보시기도 할 거예요. 근데 얘는 프랑스 말로 플레어 뮤에트라고 합니다. 뮤에트가 뭐예요? 음소거예요. 음소거 꽃이라고. 왜? 추출이 안 됩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추출이 안 되면 대충 다른 비슷한 향기로 그거를 리콘스트럭션 해야겠죠. 재조합을 해야 돼요. 근데 천연의 뮤게보다 더 천연같다, 더 아름답다라는 그런 극찬의 표현인 거죠. 그래서 뮤게하면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될 바로 이 디오리시모를 1950년에 출시된 작품을 한번 시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향. 왜냐면 유럽에서는 화장실 그런 냄새 제거하는 향으로 뮤게가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근데 어떤 디왈레라고 단순한 단순한 차이점. 아, 오드 뚜알레 말씀하신 것 예. 같은데 그거는 그 향수의 카테고리, 향수라고 하는 제품의 카테고리, 부향률을 기준으로 나누는데 법적인 교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오드 콜론 기억하시죠? 헬른의 향수. 그게 이제 은은에서 은은 태화, 향이 금방 날아가니까 그 의미가 파생됐다고 하는데 그 카테고리 오드 콜론 카테고리도 있어요. 이건 부향률이 한 7% 전후 되는 거를 오드 콜론이라고 하고 10% 이상 혹은 그 전후 되는 거를 오드 뚜알렛이라고 하고 15% 전후 오드 빵빵. 근데 그게 많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시트러스 향 있잖아요. 시트러스 오일을 맡아보면은 쩐내 납니다. 그 외에 우리 겨울에 열심히 까면 손에서 쩐내 나잖아요. 원래 시트러스 오일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 향에 맞는 부향률이 중요한 거지 마케팅적으로 잘못 우리는 오드빵빵이라 좋은 향수입니다. 절대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가격은 더 비쌀 수 있어요. 왜? 그 중에서 가장 비싼 게 프라그랜스 오일인데 프라그랜스 오일이 더 들어가면 가격은 당연히 더 비싸지만 그냥 제품의 카테고리가 다른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아름다운 뮤게입니다. 뮤게는 보통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탑에서 어떤 약간의 시트러스 하지만 그린 노트, 풀립 같은 그게 장비 뜯었을 때 나는 그린 향, 그 다음에 화이트 플로라인데 거기서 화이트 플로라 부케가 펼쳐지면 그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건 당연히 뮤게겠죠. 뮤게를 필두로 이제 자스민, 프레시 플로라인, 라일락, 그 다음에 일랑일랑 이런 애들. 베이스 노트는 부드러움을 얹어주는 그런 샌다우드 노트, 그리고 옆에 있는 애니멀릭. 화이트 플로랄의 핵심은 애니멀릭합니다. 똥냄새예요. 인돌 때문에, 크레졸 때문에 그런 뉘앙스를 더 아름답게 가다듬어주는 바로 시벳으로 센슈얼리티, 섹시해 하는 그런 향기를 바로 저 애니멀릭 노트가 되는 건데 이렇게 완성되는데 이거는 뮤게의 향수 스트럭처의 바이블입니다. 지금도 당연히 이렇게 사용해요. 이게 바로 디오리시모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이 많고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많고 하지만 향은 조향은 예술이 아니라는 거죠. 왜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어떤 미술관에 어떤 분이 모르고 이렇게 안경을 떨어뜨렸는데 그게 작품인 줄 알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찍는 거예요. 웃음네 이러고 하는데 사실 근데 그거 전혀 웃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미술관이라고 하는 예술 제도 안에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작품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 우리가 그렇게 제도를 제도를 만들어냈으니까. 그럼 향이 예술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기존에 있는 예술 제도나 순수 예술에 비빈다고 하면 좋죠. 그러니까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저는 지금 홍익대학교에서 문화예술 경영학과에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데 제가 여기 들어간 이유가 나 더 이상 제품으로서의 향 안 할래. 나는 원래 프랑스를 간 이유도 향이 예술이라고 생각을 해서 갔는데 이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래 향이 예술이 아닌 건 알겠어. 그럼 얘를 어떻게 예술로 만들 수 있을까? 다른 문화와 다른 예술과 함께 있을 때 향은 예술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이제 저와 함께 이제 같이 이제 운동을 하는 거예요. 무브먼트를 하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좋네, 실내, 내 스타일이네, 네 스타일이네 이런 거 말고 이걸 무슨 스토리가 담겨 있을까? 누가 만들었을까? 잘못 알려진 건 없을까? 이거 비슷한 건 뭐가 있을까? 내가 이 향을 왜 좋아할까?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는 것도 너무나 좋은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행복과 기쁨을 위한 일이 될 것 같아서 오늘 너무 반응도 경상도 분들 안 갖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저 또한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들께도 즐거운 시간이 되었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설문을 돌리고 있는데요. 조금 더 나은 강연, 그다음에 또 더 나은 프로그램들을 위해서 의견을 좀 연습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간단하게 페이지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